40페이지에 선생님이랑 일과 에너지를 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잘하게 만들면 안 돼요. 왜? 우리 내년에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거든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라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하는 거야. 자, 그럼 3학년 내용 하는 거구나 생각하면 돼. 자, 선생님하고 오늘 해야 되는 거 3학년 때 배우는 일과 에너지. 저한테 처음 듣진 않아요. 중학교 내용에서 했었으니까 그때 했던 얘기들 선생님하고 복습한다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오늘 일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 해보자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나 일했어 라고 얘기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일과 물리에서 보는 일은 좀 달라. 좀 달라. 왜? 물리는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회사일 하느냐고 스트레스 받는데요 라고 하는 회사일은 정량적으로 계산이 안 돼. 엄마는 집안일 하느냐고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것도 정량적으로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양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려면 어떤 물체, 대상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가라는 물체가 2kg짜리야. 내가 얘한테 일을 해주려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물체한테 힘 줘야 돼. 그래서 내가 힘을 주는 방향으로 물체가 밀려가야 돼. 이동해야 돼. 자, 그래서 물체한테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우리는 일했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과학에서의 일은 반드시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냐면 이동시켜야 돼. 그걸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했다라고 해.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걸 우리는 일했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내가 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 한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일의 양을 계산하는데? 라고 하면 한 일은 네가 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이게 일의 양이야 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저는요 10N의 힘으로요 2m 밀고 갔어. 그러면 제가 한 일은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20N 미터의 일을 해요 라고 하는데 이 뉴턴 미터라는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으니까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서 20줄의 일이에요. 요즘에는 줄이라는 단위를 써서 일의 양을 나타내.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그래서 일이라는 건 반드시 물체에다가 힘 줘야 돼. 그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움직여야 돼. 그걸 일했다 그래. 됐어? 그랬을 때 한 일의 양은 이렇게 계산해. 내가 준 힘과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한 일 나와. 이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요건 중3 내용이야. 근데 모근 중은 우리 모근 있냐? 자, 모근 중은 물투의 수준까지도 내더라. 그래서 맨 처음에 중학교 기출문제 보고 나서요 선생님이 모근 중학교 기출 보고 와 이 학교 깬다 그랬었는데 모근 중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2kg짜리 물체가 있어. 그 물체한테요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갔기 때문에 한 일이 20줄이야 이렇게 구해줬잖아. 근데 모근 중은 10N의 힘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10N의 힘을 주기도 해요. 그쵸? 자, 조금 더 각도를 줘서 10N의 힘을 줘서 똑같이 이동시킬 거예요. 똑같이 2m. 근데 각도를 조금 더 줘서 90도 각도로 10N의 힘을 줘서 물체를 2m 끌고 가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체에다가 같은 물체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는데 힘을 준 방향이 30도, 60도, 90도 이렇게 각도를 다양하게 힘을 줘. 그래서 똑같이 2m 움직이게 해. 그랬을 때 1번 한 일, 2번 한 일, 3번 한 일, 4번 한 일, 한 일의 양이 같을까 다를까? 이거 물어봤어. 깨죠? 이게 모근 중학교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거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 같지 않아. 왜 같지 않을까? 여기 써 있어. 힘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동한 방향으로 준 힘이 얼마야? 그거야. 이동한 방향은요.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이동한 양은 둘 다 2m인 거 맞아. 근데 2m 움직일 때 사용한 힘이 얼마야? 이게 달라. 1번은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내가 준 모든 힘인 10N이 2m 움직일 때 썼거든? 그러니까 얘가 한 일이 20줄인 거 맞아. 그래서 중학교에 대부분의 학교는 얘밖에 안 나와. 근데 모국에서는 각도를 살짝 30도 줬어. 그럼 너 생각해봐. 힘을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어. 하지만 물체가 움직인 건 이 방향이잖아. 그치?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이 방향으로 쓴 힘은 얼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분해. 그치? 벡터 분해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요 힘만 일하는 데 쓴 거야. 그러면 이 힘 어떻게 구한다고? 이걸 F라고 하고 이걸 세타라고 하면 F 코사인 세타 값으로 구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코사인 32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5 루트 3이야. 루트 3이 대략 얼마냐면 1.7이야. 그래서 때려 넣어서 계산해보면 대략 8.5N의 힘을 준 거야. 그렇게 돼. 그러면 얘는 8.5N의 힘으로 2m 밀고 간 거니까 한 일은 17줄이네? 이렇게 가야 돼. 또 얘 같은 경우는요. 60도의 각도로 줬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코사인 60이요. 얼마일까요?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10 곱하기 2분의 1이면 5N의 힘이야. 아, 각도가 벌어질수록 물체가 이동하는 데 사용한 힘은 줄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한 일이 10줄밖에 안 돼. 근데 꼬맹아 각도가 90도야. 빨리 집어넣어. 안 움직이죠. 그렇죠. 코사인 90이 얼만데? 0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체가 2m 움직일 때 사용한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얘는 한 일이 없어요.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도 그 방향 쓴 힘이 없어. 한 일이 없어. 이 얘기야. 그래서 물체가 움직인 것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 0도로 힘을 줄 때 최대한의 일을 할 수 있고요. 각도가 30도, 60도, 90도로 벌어질수록 한 일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 90도일 때는 한 일이 없어. 이 얘기야. 중학교는요. 얘하고 얘만 배워요. 끝과 끝만 배워요. 수평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한 일 구하는 거. 90도일 때는 한 일이 없어. 근데 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없어.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알겠죠? 왜 한 일이 없어요? 물체가 움직인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한 일은 없어. 이런 얘기야. 알겠냐? 이런 얘기. 그래서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힘을 줘야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한 일의 양은 얘가 제일 많구나. 이 얘기요. 90도일 때 그래서 한 일이 없구나. 이 얘기요. 그럼 선생님 이럴 수 있어요? 말해봐. 힘을 이렇게 줬는데 애새끼가 일로 갈 줄 알았더니 일로 가. 힘준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물체가 가는 일? 더럽게 많아요. 이게 더 많아요. 왜 뭔 줄 알아? 물체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들고요. 앞으로 지가 걸어가. 생각해 볼래? 이 물체를 들고 있을 때요. 나는 떨어지지 않게 힘을 어디로 주게요? 위로 힘줘요. 그럼 지 앞으로 걸어가. 그럼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힘준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90도라서.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신이야. 그 계단 올라갈 때는 그렇지. 배웠던 그랬던 것 같아. 이것들 미쳤나봐. 선배는 멘트. 그렇지. 자, 그래서 한 일은 이렇게 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가 일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신이요.
자, 그러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자, 나 일 얼마 하고 있게? 얼마 하고 있어? 하나 0. 왜? 이동 거리가 그쵸. 한 일은요, 힘 곱하기 거리인데 내가 힘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애새끼가 안 움직여. 그럼 한 일은 없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이동 거리가 0인 경우 한 일은 존재할 수 없어. 당연해. 두 번째는요, 애가 가긴 가. 근데 나는 힘을 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혼자 가. 그럼 내가 한 일이 있어 없어? 없죠. 됐어. 힘을 안 줘도 그냥 가는 경우가 합력이 0일 때 운동. 무슨 운동? 등속직선 운동. 됐어. 등속직선 운동 하는 경우에는 내가 힘을 안 줘도 혼자 가요. 됐죠? 그래서 힘을 안 줬는데 혼자 가. 그래도 나는 한 일이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거, 내가 힘도 줬어. 얘처럼 힘 줬어. 10뉴턴. 그리고 애가 가기도 했어. 근데 힘 준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90도를 이룬다면 한 일은 존재하지 않아. 왜? 이동 방향으로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지금 그려드린 것처럼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 이런 경우에 일을 하지 않아.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면 내가 힘을 주는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한 일이 없어. 이거지. 근데 또 있어.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인 거. 너네 나한테 배운 적 있어. 뭘 거 같냐? 새끼들이 돌리기. 중3과 안, 어? 돌리기 자, 뭐 있는 줄 아세요? 나 뭐 하고 있냐? 저는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은요,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순간 A점에 왔을 때 얘가 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 실제로 가려는 이동 방향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못 가고 얘를 이렇게 휘게 했잖아요. 그래서 등속, 빠르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바뀌어. 너 기억나? 빠르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바뀌려면 힘을 몇 도로 줘야 돼? 90도. 그래서 90도 방향으로 원의 중심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구심력이라는 힘 받았잖아.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은 항상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려는 방향이 몇 도를 이루고 있어? 90도를 이루고 있을 때의 운동이 등속 원운동이야.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은요, 아무리 무거운 물체를 내가 뺑글뺑글 돌리고 있더라도 너는 한 일이 없어. 알겠어? 그럼 지구 둘레를 등속 원운동 하고 있는 게 누구야? 달, 인공위성 이런 것들. 걔네들은 아무리 돌아도 일은 하지 않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냥 도는 거야. 그래서 등속 원운동 하고 있는 경우가 한 일이 없어. 이유 똑같아. 힘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그래. 라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용도 한 번 배운다고 머릿속에 다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면서 살짝 거기에서 중학교 내용에서도 아주 어렵다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왜 그런지 이유까지 설명하는 게 물리원이야. 자, 그래서 한 일이 없는 경우 중에 이 경우가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거 이거 두 개 원인 똑같구나 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반드시 힘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최대한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동하는 방향과 힘 준 방향의 각도가 생길수록 한 일의 양은 줄어들어. 그랬을 때 90도가 되면 그때는 한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자, 세 번째 일의 종류가 있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체가 있어서 2kg짜리 물체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겨 10N. 그래서 2m 밀고 가는 똑같은 일을 해. 근데 이러한 일을 할 때요, 사람이 준 힘은 10이래요. 근데 실제로는 물체와 바닥 사이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도 작용해요. 그 마찰력은 왼쪽 방향으로 4N 작용한다고 칠게. 또 얘 무슨 힘 작용하는 줄 알아? 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도 같죠? 20N.
그럼 왜 안 떨어져? 바닥에 밀어 올리는 똑같은 수직 항력도 있기 때문이야. 그치?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일의 종류요. 어떤 힘으로 일한 거 찾으면 돼? 자, 사람이 준 희미한 일을 그냥 움줄여서 희미한 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마찰이라는 힘이 작용했으니까 마찰력이 한 일. 세 번째는 중력이라는 힘도 작용하니까 중력이 한 일. 수직항력이 한 일은 생각 안 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물체가 받는 알짜임이 한 일, 뭐 이런 식으로요. 한 일을 구할 때요. 앞에 어떤 힘이 한 일인지를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그거에 따라 값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은요. 당연히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은 20줄이야. 우리 아까 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마찰이 아니라 계산 얼마야? 8. 그죠? 근데 아니에요. 이거요. 마이너스 8줄이에요. 왜냐면 한 일에는요. 중학교 때 그거 안 써. 중학교 때는 이거 안 써. 뿔만 안 써. 근데 고등학교 때 써. 자,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준 힘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이래서는 플러스의 힘이라고 해. 플러스의 힘이 한 일은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봐. 근데 마찰력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의 힘으로 우리는 봐. 그래서 마이너스 4N의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한 일이 마이너스 8줄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마이너스의 1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이구나. 플러스의 1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이구나. 이 뜻이야. 되겠어? 자, 중력은 얼마니? 20N이지? 자, 중력이 한 일은 얼마니? 0이죠. 왜?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존재하지 않아. 왜? 힘과 이동 방향이 몇 도니까? 90도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리 2m 움직여도 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없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은 0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중학교 시험 문제도요. 물체를 이렇게 옆으로 민다. 그래놓고 중력의 한 일 얼마니? 라고 하면 중력의 한 일은 20이 아니고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라서 그래. 됐죠? 자, 그럼 알짜임이 한 일은 얼마일까? 이거죠? 얘가 중력의 아래 방향이 20이면 수직 항력도 위쪽 방향으로 20이 작용하니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합력은 0이라서 수직 방향은 알짜임이 없어. 대신에 수평 방향은 오른쪽이 10이고 왼쪽이 4힘이니까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6N이야. 맞아? 그 오른쪽으로 작용한 6N의 알짜 힘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니까 플러스 6 곱하기 2 해서 알짜 힘이 한 일은 플러스 방향으로 12야. 라고 구하셔도 되고요. 이미 네가 한 일을 다 구했다면 그 일을 다 더하셔도 알짜 힘이 한 일 나와요.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일을 각각 구하는데 중학교에서 쓰지 않았던 기호가 나온다. 플러스의 1과 마이너스의 1. 이거는 오른쪽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그게 아니고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플러스의 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의 1. 됐어? 이렇게 된다. 운동 방향과 같아야 플러스로 올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의 종류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을 써.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일은 이렇게 돼. 그러면 물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림이에요. 그럼 선생님 제가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20m 20줄에 1 했어요.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을 나타내는 일 그래프요. 자, 그래프 그릴 때요. Y축이 힘, X축이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 이렇게 그린다. 예를 들면 얘는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10N의 힘을 됐어. 1m, 2m 움직일 때까지 쭉 줬으니까 이렇게 그려져. 이게 힘 거리 그래프야. 근데 꼬명아 이 그래프 그리면서 1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1은 어디 있어? 저 넓은 그렇지. 자, 실제로요. 1이라는 거 힘 곱하기 거리인데 힘은 세로에 있고 거리는 가로에 있으니까 거리 세로와 가로를 곱한 면적이 한일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면적이 그 거리 움직이는 동안 한일의 양인데 이 얘기야. 실제로요 한일을 1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은 똑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일정하게 줬는데 힘의 크기를 점점 크게 줘서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이 밑에 있는 면적만큼이 한일인 건 변하지 않아.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도 알아도 이게 한일을 나타내는 거야. 되겠어? 우와. 물리 올림피아드 볼래? 물리 경시대회 볼래? 너네 자꾸 표정 안 좋아질래? 이 새끼들 긍정적 표정은 어디가 있는 거야? 자,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힘거리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면적이 한일이다. 그 이유는 그래프의 면적은 항상 x축과 y축에 꼭 숨어있기 때문이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났죠? 그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1이 뭔지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1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1을 나타내는 그래프도 알았어. 자, 근데 내가 1 얼마만큼 할 수 있어? 나는 1을 무한대로 할 수 있니? 아니야. 사람도 도구들도요. 사실은 1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 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능력이 있어요. 반서가 이쪽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여기를 지울게요. 자, 사람도 도구도요. 일을 무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 그 능력만큼만 일해.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래? 그렇죠. 에너지요. 모든 물체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만 일할 수 있어. 됐어? 그래서 우리 에너지라는 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다. 됐지?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붙일 건데 그 중에서요. 제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나의 에너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이에요. 아, 이 새끼 100만큼 일할 수 있네? 자, 근데 그 10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일을 했어요. 얼마만큼 했냐면 40만큼 했어요. 그러면 저의 나중에 에너지 얼마게요? 60. 그렇지. 60이야.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주네. 맞죠? 네.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줄어서 100이었던 에너지가 60 되잖아. 이거를 예쁘게 쓰면 100 마이너스 42 62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일을 한 만큼 에너지는 줄잖아요. 됐어? 이거를 이제 물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가 1로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네. 자, 근데요.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주네? 그러면
실제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알아? 처음보다 에너지를 줄이게 하는 마이너스 1이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일을 하고 나면 저는 이제 에너지 60 있어요. 좋았어. 근데 이번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일을 받았다. 20만큼. 그럼 나의 나중 에너지 얼마 하게? 40. 일을 받았어. 이번에는. 아, 20만큼. 그럼 에너지 얼마 되게? 80. 우와! 에너지를 처음보다 늘리게도 할 수 있네? 오, 그래. 그 에너지를 늘어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한국말로 일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일이 거꾸로 에너지로 전환됐겠지? 그걸 우리는 일 받았다라는 용어로 쓰면 너희들이 이해하기 편하겠지.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60에다가 20을 더한 만큼 80대.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플러스 1도 있어. 네. 나 물어볼게. 1과 에너지는 스칼라야 벡터야? 1과 에너지는 방향이 중요할까 안 할까? 스칼라.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벡터는 힘밖에 없어. 나머지 다 스칼라야. 근데 약간 힘 반대면은 마이너스 이런 거 있으면 네. 그래서 1과 에너지는 스칼라인데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오른쪽 왼쪽 방향이 아니고요. 스칼라일 때 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방향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기호야. 에너지에서 플러스는 됐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라는 뜻이야. 마이너스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라는 뜻이야. 스칼라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요, 오른쪽 왼쪽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데 1과 에너지에서 플러스의 1이라는 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20만큼 에너지가 증가해서 80이 되는 거야. 그치? 스칼라에서의 1에서 마이너스는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40만큼 감소시켰으니까 처음보다 40 줄어 60 된 거잖아. 이런 의미를 가져. 그치? 처음부터 다 아는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의미도 있구나. 자, 그럼 봐봐. 선생님, 에너지를 줄이는, 우리는 한국말로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책에 있는 문제를 다 보셔도 일을 했다 받았다 이런 단어 안 써. 그러면 에너지가 줄었는지, 이 힘을 받아서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지 늘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플러스의 1인지 마이너스의 1인지 봐라. 그거 어떻게 봐? 여기 줬잖아. 이겁니다. 1인데 플러스의 1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마이너스의 1은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플러스 1은 뭐였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그 힘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을 해. 무슨 말인지 알아?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다? 2km짜리가. 근데 가고 있는 방향으로 내가 힘을 더 줘. 10N의 힘을 더 줘. 그래서 얘를 2m 밀고 가. 그래서 얘가 일로 와. 그러면 얘는요, 이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얼마의 일을 받는 거야? 20만큼. 그 20만큼의 일을 받으면 얘는 반드시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해요. 알겠어? 왜?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되겠어? 그래서 일은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플러스의 일이 있고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마이너스의 일이 있어요. 되겠어?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일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썼다라는 거고, 마이너스의 일은 에너지를 감소하는 데 이만큼의 일을 했어 라는 뜻입니다. 이해돼? 이해돼?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데요, 그 중에서 에너지가 줄어서 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에너지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 중에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마이너스의 일을 받으면 그만큼 에너지 줄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플러스의 일을 받으면 그만큼 에너지는 증가해. 이해돼?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움직일 때요. 네, 하나의 경우를 보더라도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동시에 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위치에서 B 위치로 오면서 결국 이 새끼는 에너지 얼마 증가했을까? 얘는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에너지 증가했어 감소했어? 결국 얼마만큼? 모범을 할까? 결국 얼마만큼 에너지 변했어? 바로 알짜이미한 일이 총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얘는 사람은 에너지를 20만큼 증가시키는 일을 해줬지만 마찰은 거꾸로 에너지를 8만큼 감소시키는 일을 마찰이 해주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얘는 A에서 B로 가는 동안 에너지가 12만큼 증가했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총 변화량은 알짜이미한 일로 알아보시면 된다. 이해되겠니?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르는 이름이고요. 에너지는 일로 바뀔 수 있고 일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서 바뀌는 만큼 에너지 값은 처음이랑 다르게 변해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어떤 애가요? 어땠냐면 이제 저의 처음 에너지는 80입니다. 근데 제가요. 그래서 움직이는 동안 어떤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럼 저의 나중 에너지 얼마일까요? 80입니다. 에너지는요. 일을 하거나 받을 때만 에너지량이 변하고요.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으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 에너지는 일할 때만, 일로 바뀔 때만 그 크기가 바뀐다.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으면 일의 양은 변할 수 없다. 에너지의 양은 변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 사이에 어떤 관계 있는지 봐. 일과 에너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요. 처음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나중 에너지 60 됐어. 그러면 얘는 1을 얼마만큼? 40만큼 뭐 했다? 일었다. 네, 했다. 됐죠? 얘는 처음 에너지가 60인데 나중 에너지 80이래. 그렇다는 건 20만큼의 일을 받았다. 그래서 얘는 처음 에너지가 80인데 나중 에너지가 80이래. 그럼 얘는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이해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너지라는 건 일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또 다르게 표현해 드릴게요. 과학적 정의는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일과 에너지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너지 변화량. 이게 뭐다? 에너지의 변화량. 에너지가 100이었다가 60 됐어. 에너지 변화량 얼마야? 40. 그게 뭐야? 1이죠. 그래서 1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1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너네는 일 구하는 방법은 배웠어. 물체에다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켜야 돼. 그게 일이야. 됐어?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라고 해.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에너지 몇 개 있었어? 네, 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물리에서의 에너지는 2개 있었어. 2개밖에 그렇지.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이. 그렇죠.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 2kg짜리 물체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그러면 얘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반드시 있어. 맞아? 그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 불러. 움직이고 있는 모든 물체는요.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라는 걸 가져요. 그 운동 에너지 구하는 방법이 2분의 1 mv 제곱. 왜 처음 듣는 듯한 얼굴이지 이놈의 새끼들? 너네 중3과 했으니까 여기 앉아있을 텐데. 자, 운동 에너지의 크기 구하는 식 2분의 1 mv 제곱 중3 시험 문제인데 너네 중3 내신에서 물리 틀려와라. 자유학과 한다. 진짜 할 거야, 이 새끼들아. 저 창문 열면 나갈 수 있거든. 자, 이때 m이 뭐야? 질량. 무기가 뭐야? 속. 에너지는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네. 얘가 방향이 없어졌지. 소 네. 여기야. 됐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움직여서 생기는 운동 에너지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속력은 인대 제곱하면 4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운동 에너지 4줄 만큼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이었어. 세훈. 왜 낯선 듯한 느낌이지? 뒤진다. 이 새끼들 운동 에너지 모르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경찰 불러 이씨. 그치?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mv 제곱이라서요. 똑같은 물체라도 속도가 빠르면 운동 에너지 더 커져. 됐죠? 네. 속력이 같더라도 질량이 큰 물체가 운동 에너지 더 커. 뭐 이런 얘기야. 되겠죠?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mv 제곱. 맞냐? 운동 에너지 배웠어.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는 물체한테 꼬맹아 내가 힘줘. 10N의 힘줘서 2m 갈 동안 밀어줬어. 그러면 얘가 여기 왔을 때 속력 얼마게? 생각해. 무조건 생각해. 내가 설명하고 나서 아는 건 별 머리가 회전하는데 도움을 안 줘. 얼마? 2루트 3? 2루트 6. 2루트 6. 다양해. 또? 아, 이거 지금 2루트 6이야? 아니 몰라? 나도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주인 것 같아. 2루트 6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저 2루트 5. 세윤 모자 없어. 모자 없어. 뭐야? 뭐 아는 애들 있어? 자, 2루트 3이야, 2루트 6이야. 2루트 6. 2루트 6으로 대동단결. 됐어. 아니면 너네 다 뒤져. 자, 보자. 자, 물체가요. 처음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힘주기 처음.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 크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4. 계산해서 4줄만큼 가지고 있는 게 얘 처음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착했을 때 속력이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 그거는 일을 했는지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져. 자, 얘는 운동 방향으로 힘줬어. 에너지 진 거야. 그죠? 그럼 받은 일이 얼마인지 계산. 빨리. 받은 일 얼마? 20조. 네,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일을 받았네 20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 에너지는 24가 돼야 되네. 맞아?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 왔을 때 나중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겠지. 이게 24여야지. 맞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V 제곱이 24니까 V는 2루트 6이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속력이 2루트 6이라는 건 중3에서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도 나온다. 이거. 됐어? 근데 원래 물리 원 내용이다. 이런 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면 꼬맹아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그렇지, 그렇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시. MGH. 9.8에 MH. 그치? 자, 무슨 말이냐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언니들 있다. 자, 봐.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 그러면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니까 땅바닥에 붙어있겠지?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9.8. 9.8M. 그죠? 근데 우리 9.8을 9.8이라고 안 쓰고 중력과 속도 뭘로 쓰니? G. 그러니까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무게가 mg야. 맞아? 그렇게 쓴다고. 그래서 9.8로 잘 안 써. 그냥 G로 써. 자,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mg. 그 힘으로 끌고 올라간 높이 얼마? h. 맞아요?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끌고 올라갈 때 얘는 처음에는 높은 곳에 없었으니까 위치 에너지 0이었죠? 그쵸? 그랬다가 내가 해준 일이 얼마예요? mgh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오게 되면 갖게 되는 높은 곳에 있어서 생기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mgh라고.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요, 네가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생기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야. 됐어?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해준 일이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라는 뜻입니다.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알겠어? mgh. 그걸 학교에서는 G를 9.8로 쓰니까 9.8 mh 이렇게도 중학교 3학년 때는 외워. 그걸 원래로 우리는 mgh로 배우는 거야. 자, 근데요, 이러한 위치 에너지를 고등학교 때 위치 에너지라고 안 하는 거 알아? 위치 에너지의 또 다른 이름이 포텐셜 에너지. 근데 이제 너네 해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사실은 3개 있어요.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건 하나예요.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게 mgh.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요, 여기에 있는 질량의 m의 물체를 지구가 mg로 잡아당기는데 내가 이 물체가 받는 중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에너지야. 맞아? 오케이. 자,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에너지가 중력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야. 그죠? 그래서 얘는 원래 작용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mg만큼의 힘 줘야 돼.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h니까 mgh가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 그걸 mgh라고 해. 맞아? 위치 에너지가 커지려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 커. 이런 얘기야. 그쵸? 자, 근데 얘처럼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위치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 위치 에너지가 3종류인데 여러분들 물리 1에서는요 2개까지만 배워. 3개는 물투에서 배워. 이런 얘기인데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만든 걸 중력 위치 에너지. 됐어? 중력 위치 에너지.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용수철이 만드는 걸 탄성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요.
하나는 전기가 만들어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 원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너네는 2개까지는 배우자. 얘는 중3 내용에서 배웠으니까 고2 내용에서는 얘 배우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배우자. 이런 거예요. 됐어? 요거 하나만 살짝 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뭔지 선생님하고 살짝 보시면요. 자, 꼬맹아, 용수철이 있어. 요 얘기가 조금 길어요. 용수철이 있습니다. 자, 용수철이 갖게 되는 힘을 뭐라 그런다고? 탄성. 탄성력. 자, 그럼 꼬맹아, 탄성이 뭐야? 원래 하는 거. 그렇죠. 힘을 받아서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 그래서 그 성질의 크기를 탄성력.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물체가 용수철. 이런 거야. 됐어? 그래서 용수철이 갖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 자, 여기에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 거기에다가 내가 10N짜리 물체를 매달게.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용수철이 늘어나겠지? 언제까지 늘어나? 이 세상 끝까지는 아니야. 언제까지 늘어나? 하게 언제까지 늘어나? 이렇게 얘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10N이라서 그 힘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나지? 늘어나다 보면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얘는 제자리로 가려고 무슨 힘이 생기냐? 탄성력이 어느 쪽 방향으로 생기냐? 너 위쪽 방향으로 생기지? 그 힘의 크기가 몇 뉴턴이 되면? 10뉴턴이 되면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과 위로 잡아당기는 이 두 힘의 크기가 같으면 더 이상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그래서 외부에서 작용한 힘과 같은 크기의 탄성력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늘어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면요, 외부에서 작용한 힘과 같은 크기의 탄성력을 만들 때까지 늘어나다가 멈춘다. 알겠어? 그랬을 때요, 얘는 와! 10cm 늘어나다 멈췄어요. A. 잘 늘어나. 그렇죠. 근데 너 알아? 10N짜리 물체를 매다는데요, 뚱뚱하고 단단한 용수철은 똑같이 10N을 매다는데 어떨 것 같냐? 어려워. 얘는 잘 늘어나지 않아. 얘도요, 지구가 아래로 10N의 힘이 작용하니까 늘어나다가 10N이 되면 멈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뚱뚱하고 단단한 용수철은 10N의 탄성력이 만들어질 때까지 늘어난 길이가 10cm가 아니고 2cm밖에 안 된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요, 용수철마다 단단한 정도가 달라서 똑같이 10N을 매달더라도 늘어난 길이가 같지는 않아. 알겠어? 같지는 않아. 자, 그러면 얘는요, A. 10N의 힘을 주니까 10cm 늘어났어. 그럼 20N의 힘을 주면 20cm 늘어났죠. 용수철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늘어난 길이 비례할 거니까. 됐어? 네. 자, 근데 이렇게 A라는 용수철과 B라는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늘어난 길이는 다르네. 그러면 저는 볼펜에다가 넣을 용수철이요, 이렇게 엄청 단단한 거 넣을까요? 약한 거 넣을까요? 약한 거 넣어야죠. 단단한 거 넣으면 그 볼펜을 못 쓰는 거잖아. 근데 아빠 자동차에 너네 의자에 앉으면 자동차가 쑥 가라앉는 거 아세요? 그 안에도 용수철 들어있는 거 아세요? 이런 씨,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약간 이렇게 가라앉아. 그 안에도 용수철 있어. 무거운 애가 앉으면 더 많이 가라앉지. 자동차 의자에 그거 있어, 용수철. 스프링. 그러니까 거기에는 얇은 용수철을 만약에 집어넣는다? 땅바닥에 군데기가 끌려가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용도에 따라 얼마나 단단한 용수철을 쓸 건지를 결정해야 돼, 소비자가. 됐어? 네. 그러면 그 용수철이 얼마나 단단한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용수철을 골라서 쓰겠죠? 그래서 용수철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상수값이 있어. 그거 K라고 쓰고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용수철 상수라고 해요.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용수철 상수. 다른 말로요, 탄성계수.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라고 하는 저 K값을 만들어서 쓸 거야. 자, 그러면 이 용수철 상수 K값 어떻게 만드는데요? 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용수철은요, 꼬맹아, 너네가 보는 것처럼 10N의 힘을 주면 10cm 늘어나는 용수철이야.
근데 용수철은 힘의 크기를 더 세게 하면 더 많이 잘 늘어나. 그러면 얘는요 정확하게 1m라고 하는 100cm 늘어나는데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냐? 그렇죠. 늘어난 길이가 10배 많아져야 되니까 줘야 되는 힘도 10배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100N의 힘이 있으면 1m 늘어나겠네. 그렇다면은 A의 용철 상수는 1m 늘어나는데 필요한 힘이라서요 100Nm/m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100Nm/m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되겠어?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여기 지울게요. 두 번째요. B라는 용수철의 용처 상수도 만들 수 있어. B는요 10N의 힘을 주니까 겨우 2cm 늘어났어. 그러면 100cm 늘어나려면 몇 N의 힘 주면 돼? 이거거든요. 자, 늘어나는 길이 몇 배 커져야 돼? 50배. 그러면 줘야 되는 힘도 50배 더 많은 힘을 줘야 되니까 얼마? 500N의 힘을 줘야 겨우 1m 늘어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B의 용수철 상수는 500Nm야.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되겠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A의 용수철 상수는 100인데 B의 용수철 상수는 500이네? 용수철 상수가 클수록 잘 안 늘어나. 단단해. 이 뜻이야. 이해돼? 자, 근데요 이렇게 용수철 상수를 알면요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하세요. 그러면 용수철이 지금 받고 있는 탄성력이 나옵니다. 해볼게요.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얼마냐면 100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이름 모를 아이를 매달았더니 10cm 늘어났어. 그럼 매달 아이의 물체의 무게가 얼마일까? 됐죠? 네. 그러면 10cm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길이는 10cm 이렇게 쓰면 병신이라고 한다. 왜요? 용수철 상수가 미터니까 얘랑 계산하려면 거리도 얼마여야 돼? 미터 단위로 넣어야 돼.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 얼마라고 해야 돼? 0.1m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때 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탄성력은 몇 뉴턴 작용하고 있어? 10뉴턴. 그러니까 얘가 10뉴턴 작용하면 물체의 무게도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10뉴턴 맞네? 이렇게 계산. 됐어? 또 해볼게. B도 그래. 자,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멋진 말로 탄성력. 이제 탄성력은 계산할 수 있어. 용수철 상수에다 늘어난 길이 곱하면 돼. 자, B는요 용수철 상수값이 얼마냐면 500Nm고요 늘어난 길이가 겨우 2cm니까 0.02m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얘도 10N의 힘 작용한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탄성력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배웠던 게 힘인 거 알아? 거기서 탄성력 배웠던 거 기억나? 그치? 그래서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네, 비례관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꼬면아 탄성력은 계산할 수 있다며. 불러. F는 KX. 자, 그러면 이제 너네 머리 있는 척해. 내가 첫날 첫 시간에 가르쳐줬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야. 그러면 이때 이 기울기가 뭐가 보겠니?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뭐겠니? 용수철 상수였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과 용수철에 변형된 길이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는데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용수철 상수값을 얘기한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A의 용수철 상수는 100이고 B의 용수철 상수는 500이야. 이거 B 500이라면 A는 요거보다 기울기가 완만한 이런 게 A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자, 그래서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는 용수철 상수 기울기. 됐어? 보시면 되고 비례관계이고.
그럼 이제 기울기 분석했어. 자,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거 기울기하고 넓이. 그렇지. 이거 밑에 있는 면적이 뭘까? 내가 이거 맞추는 새끼한테는 선물 준다. 선물 뭐 줄까? 뽀뽀. 열심히 맞춰라. 최선을 다해라. 모르겠다. 뽀뽀. 야, 뒤자 이씨. 이 그래프의 기울기 뭘까? 세훈 최선을 다해. 네, 알잖아. 모르겠어요. 너 뒤질래? 이 그래프의 면적 뭘까? 총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 자, 모르겠다. 면적은 뭐 곱하기 뭐야? X 제곱. X 좋아요. KX 제곱. 면적은 어떻게 구해? 세로와 가로에 곱의 의미가 숨어 있어. 그럼 해봐. 뭐야? 세로는 뭐야? 힘. 가로는 뭐야? 거리. 그래서 면적이 뭐라고? 그렇지. 이따 너무 해줄게. 응? 내도 약속을 지킨다. 자, 이 면적이 뭐냐면요.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이거 좀 전에 배웠지? 이거 뭐야? 1. 힘 곱하기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얘는요. 용수철이 이만큼 늘어나는 동안 용수철에 해준 1입니다. 어? 그러면 중력이 용수철을 잡아당기면서 일을 했어? 그러면 용수철 입장에서 일을 뭐 한 거야? 받은 거야.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긴다고? 일을 받으면 뭐 생기게? 에너지. 에너지. 그러니까 이때 얘가 받은 이만큼의 됐어. 네, 1이요. 이만큼의 1이 에너지를 만들어. 됐어? 그게 바로 용수철이 갖게 되는 무슨 일? 무슨 에너지? 이게 바로 용수철이 갖게 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야, 그래서 용수철이 갖게 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구하면 돼. 됐어? 아까 선생님이 위치 에너지 3개 있어. 그 중에서 중력 위치 에너지 mgh를 구해.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자, 이거 면적 구하자. 네 눈에 보이는 이 도형은 뭐냐?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일단 뭐부터 쓰냐? 그렇지 내 새끼들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x축 곱하기 y축. 되겠어? 이게 뭐야? x. 얘는 뭐야? kx. 그러니까 식 만들어. 2분의 1 KX. kx 제곱. 이게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되겠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라는 걸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면 되고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위치 에너지는 지금은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원래는 3가지야. 자, 하나는 중력이 만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mgh로 계산해. 하나는 용수철이 만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kx제곱으로 구해. 맞아? 하나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거 구하는 건 나중에 가르쳐줄게. 됐어? 요거야. 됐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요렇게. 됐죠? 3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값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게. 이렇게 배운 것 뿐이야. 그럼 나 물어볼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냐? 네. 어떤 물체가 움직여?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네. 지랄. 저 뒤진다 이 새끼야. 얘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안 돼? 안 돼요. 죽인다. 되지 않나? 뒤진다. 되는 거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확장 에너지는 안 되죠.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안 되니 그러면 조건에 따라 달라요. 보존될 수도 있고요.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떨 때 보존돼? 조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뭐가 생겨야 돼? 그대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 위치 에너지가 줄었는데 위치 에너지 줄어든 건 40인데 운동 에너지 30만 만들고 나머지 10은 열 에너지 만들어.
이렇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안 돼? 안 돼. 그럼 정확하게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 만큼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저항이 없어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만 작용할 때 그래요. 중학교 때는요 공기 저항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그죠? 그럼 정말 공기 저항만 없으면 그래? 아니야. 공기 저항, 사람이 준 힘 또는 부력 이런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이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만 작용하면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러니? 그걸 보존력이라고 불러. 그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이 바로 이 세 개야. 됐어. 바로 중력, 탄성력, 정지력. 이 세 개의 힘 중 어떤 힘만 작용해도 그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고요. 이 세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근데 이 세 개의 힘 말고 다른 힘이 껴있다! 그 순간부터 역학적 에너지 무조건 바뀌어. 됐어? 이 세 개의 힘 말고요. 다른 힘도 작용해? 그 순간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을 우리가 비보존력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비보존력의 대표적인 게 중학교 때 배우는 공기저항, 물체와 바닥 사이 마찰력. 됐어? 네, 이런 것들이야. 이걸 뺀 나머지 모든 힘이 다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려면 이 힘들만 작용해야 된다. 그것 뺀 나머지의 힘이 작용하면 그 나머지라는 게 공기저항, 마찰력, 사람이 준 힘, 자 전기력과 비슷하지만 다른 거, 자기력,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체가 받는 힘, 부력, 이딴 것들 작용하면 다 역학적 에너지 변해.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요 항상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보존력만 작용해야 보존됩니다. 됐어? 보존력만 작용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자 그러면 꼬맹아 여기 봐. 자 나하고 2분만 하고 너넨 가. 그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라고 치자. 공기저항 없어.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 작용하지 않아. 근데 롤러코스터 있어. 머리 좋아진 척해. 자 이런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치자. 해. 롤러코스터 탈 수 있냐? 네. 솔직히 까. 탈 수 있어? 네. 나는 못 타. 이거 위험해. 알겠어? 이런 거 엄청 위험해. 놀이동산 가서 타는 거 아니야. 그냥 보기만 해. 물리하게. 이거 사고 엄청 날 수도 있어. 자, 옛날에 어떤 미친년이 머리를 풀고 자이로드롭을 탄 거야. 그래서 자이로드롭이 확 내려올 때 머리가 낀 거야 거기에. 그래서 머리 가죽이 아예 벗겨졌어. 진짜요? 어, 이건 실화야. 머리 잘 모르겠네. 아니요, 우리나라 롯데월드에서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런 거 무서워. 타는 거 아니야. 밖에서만 봐. 남자라서 괜찮아요. 남자라서 괜찮아? 선생님 남자애들이 더 못하던데. 어? 아니 머리가 없잖아요. 너 바이킹 탈 수 있어? 그거 봐. 못하지. 아니, 난 이런 거 안 타. 요즘엔 얘가 또 가다가 돌더라. 아, 그런 거 나빠. 안 타는 거야. 자, 이거 20m. 요거 10m. 이거 16m. 이거 4m. 내가 빨리 하고 보내줄게. 오늘 선생님 리우 수업해야 돼.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자유로드롭이 있는데요. 이거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여기 마찰이 없는 곳에 물체 A가 있어. 됐어? 마찰이 없어. 내가 퉁 하고 쳐. 그럼 이 새끼 어떻게 되게? 후 이렇게 움직이지. 그치? 생각만 해도 좋지. 그런 일이 있어. 자, 그럼 마찰이 없는데 얘가 A에 있다가 B를 지나 C를 지나 D로 오는 동안 마찰도 없고 바닥 공기의 저항도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건데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때 A 지점에서 뭐가 져?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어. 그걸 합한 값이 뭐야?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나 B나 C, D의 역학적 에너지 값은 항상 같아야 돼. 이해돼? 자, A 지점에 가만히 있던 애를 그냥 살짝 툭 쳐서 내려오게 할 거야. 그러면 내려오기 직전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요? 위치량임이라고 하자. 위치 에너지 불러. 200은 또 어떻게 나와? 아, 200M. 좋았어.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얘 무게가 mg. 높이는 20. 잘 계산하네. 나이 들면 귀찮아서. mg 20. 이만큼 위치 에너지 있어. 운동 에너지 얼마 하게? 0. 그럼 얘 역학적 에너지 얼마 하게? mg 20. 근데 모든 지점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얼마 하게? mg 20. C도 mg 20. D도 mg 20. 끝. 그치? 근데 물어보는 건 B점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니? 이러고 물어봐. 자 보세요. 운동 에너지 구하려면 2분의 1 mv 제곱 속도가 속력 알아야 되겠죠. 속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은 못 구해 이렇게 되죠. 잘 봐.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냐? mg 10. 근데 역학적 에너지 mg 20이어야 되지.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냐? 됐냐?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불러. mg 16. 맞지? 그럼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치?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4. 운동 에너지 mg 얼마? 16. 그래서 합쳐서 mg 20. 맞냐? 이 얘기야. 그치? 그치? 굳이 속력을 안 줬다고 운동 에너지 못 구하는 건 아니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봐. 저 옆에 있는 그림에서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A 대 B의 위치 에너지 B를 구할 거예요. 준비됐어? 되겠어? 자 불러. 자 A의 위치 에너지 mg10, B의 위치 에너지 mg10. 보이니? 그래서 mg20 대 mg10이야. 자 그러니 mg는 의미가 없어. 그치? 그래서 20 대 10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2 대 1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같은 물체일 때 어차피 물체의 무게는 똑같기 때문에 무시하면 되고 뭐로 위치 에너지 비율을 결정하면 되니? 그렇죠. 기준면으로부터 떠있는 높이의 비율이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비율이다? 위치 에너지 비율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A와 B의 위치 에너지 비구에 그랬더니 어떤 병신 새끼가 이게 4kg고 9.8 곱하기 4 곱하기 20, 9.8 곱하기 4 곱하기 10 또 약분 병신이라고 해. 알겠어? 떠있는 높이 B 그 자체가 위치 에너지 B야. 그러면 이제 B 대 C의 그림만 봐. 옆에 거 보지 말고 저거 보지 말고 그림만 봐. B 대 C의 위치 에너지 B 5 대 8. 알겠어? 너네 수능은 한 문제 푸는데 30초여야 돼. 알겠냐? C 대 D의 위치 에너지 B 불러. 4 대 1. 됐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꼬매가 운동 에너지의 B 얘기해보자. A는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B 대 C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 얘기해봐. 저 옆에. 자, 저 옆에 보시면 얘 뭐라고요? mg 10대 mg 10대 mg 4. 그래서 얼마 나오니? 5대 2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이 5대 2라는 숫자를 결정하는 이 10과 4의 정체가 뭘까? B에서는 10, C에서는 4. 이 숫자의 정체가 뭐니?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 뺄값이지. 역학적 에너지는요.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죠. 맞아? 이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여야 돼.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B에서도 이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야. 이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야. 이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야. 맞아? 근데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이니까 운동 에너지 없어?
비하면 운동 에너지죠. 이만큼이 위치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만큼이 위치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 뭐야? 운동 에너지 뭐야? 운동 에너지 뭐야? 낙하거리. 맞아요? 낙하거리죠. 그렇죠. 최고점으로부터 물체가 내려온 낙하거리만큼이 운동 에너지겠구나. 이거란 얘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하던 값을 구하던 속력이라는 게 의미가 없더라. 되겠니? 그래서 낙하거리 보면 된다. 그래서 5대2. 이제 그림만 봐. C 대 D의 운동 에너지 비. C 대 D의 운동 에너지 비. 몇 대 몇? 1대 4. 1대 4. 낙하거리. 됐어. 4m 낙하할 동안 얘 16m 낙하했어. 1대 4야. 되겠지? 그럼 머리 있는 척해. C 대 D의 운동 에너지의 비가 1대 4래. C 대 D의 운동 에너지의 비가 1대 4래. 그럼 머리 있는 척해. 자, 이때 C와 D를 지나는 순간에 속력비가 몇 대 몇이니? 1대 1대 2야. 왜? 비제. 운동 에너지는요. C를 지나는 순간 2분의 1 m VC의 제곱대 2분의 1 m VD의 제곱의 비율이 1대 4라는 얘기야. 맞지? 근데 2분의 1 m 똑같으니까 C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대 D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 비율이 1대 4였단 얘기야. 1대 맞아? 그럼 속력 비율은 루트 씌우시면 되죠. 그래서 1대 1로 옮겨놨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 심화된 학교면 여기까지 나와서 다 합법이야. 이거 다 중학교 내용이라고 봐도 돼. 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역학적 에너지와 일과 에너지 그 다음에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못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설명하면서 마무리 해드릴 거고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풀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문제를 많이 못 풀었어요. 50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 여기까지 합시다.